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주말이니까 여러분들하고 편안한 영상을 보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던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좀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는 청주공장 가동률이 90% 정도 나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체크해보고요. 코리아 서킷의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포인트가 좀 있으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퀄리테스 반도체는 뭐 어제 좋은 소식이 나오긴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저 부분이 소강 상태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겠어요? 지금 뭐 글쎄 연구 비용이라든지 또 시설 운영 이런 자금을 좀 필요로 해서 또 진행한 자금 조달을 또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주가가 좀 하락을 했는데 제가 볼 땐 충분히 그 기본적인 수익률이 나오는 구간까지 또 도달되어져 있지 않나라고 해서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B 하이텍 같은 경우 우리 꽤 많은 수익을 추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또 들어가야 되냐? 그 시점은 언제일까라는 것들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당연히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는 여러분 관심을 좀 가져보셔도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 생각하는 것들은 저 이슈로 인해서 주가수가 쫙 올라와 있던 점, 이 점은 우리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용이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전달에 이 반응 자체가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그렇잖아요. 항상 오랫동안 모니터링을 해오다가 충분히 예를 들면 다시 조정을 받은 자리, 턴어라운드 1번 자리 이렇게 들어오는 건 실제적으로 뭐가 나온다는 얘기냐 하면은 매출이나 영업이익분이 실제로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매물은 쌓여 있으니까 이 구간에서 여기를 통과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놀림이 들어오는 구간, 이 구간에서 잡아야 되는데 항상 밑에서 위로 올라오면 어디쯤이라고 했어요? 예. 222동평은 일단 이 구간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4만 원 정도 때 알람 걸어두시고 기다려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수 가격에 근접하는 거 우리가 시나리오를 정해놨다면 그 구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매크로나 또 기업의 내용 다시 확인하고 매수 결정을 하는 거니까 앞으로 제가 볼 땐 2주 정도 이내에 어떤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떨어질 때 말입니다. 속도가 올라가는 것보다 2배가 빠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1차 구간은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 구간만큼은 제가 볼 땐 충분히 해소된 것으로 보고요. 두 번째 파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이나 가이던스 자체는 하반기가 좋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오늘의 투자 포인트 정리 오투정에서 여러분들하고 또 타임이 되면 이렇게 모니터링 하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 땐 또 의사결정 할 수 있는 내용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니터 뉴스는 늘 친절하잖아요. 미리미리 이런 것도 있다. 안내도 해드리고, 또 매수 포인트 들어왔다 그러면 또 그쯤에서 또 이야기도 드려보기도 하고, 그래서 또 매수하실 수 있다면 매수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들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4만 원에 알람 걸어두시면 일단 그때 가서 우리 상황 보고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또, 야, 이 저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또 댓글에다가 안 좋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거 걸어두시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올라갈 거기 때문에 공략하는 준비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일단은 코리아 서킷 인쇄여러 기판 이쪽 관련된 쪽에서 심택만 유일하게 222도 평에선 윗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걔가 올해 지금 1번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는 심택입니다. 그래서 심택 같은 경우는 그냥 한번 따라가는 셈 치고 한번 매수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포인트가 들어왔을 때 지금 222도 윗단으로 올라갔으니까요. 올라가서 한 번 더 눌릴 때 확인 작업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이던스가 오늘 워낙 좋아서 특히 뭐 MCP 그 부분에서 상당히 수주량이 많다고 합니다. 자,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는 아직 우리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은데 제가 이걸 왜 이야기 드리냐면 제가 아마 이때쯤부터 이야기를 드렸을 거예요. 16,000원대부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구간에서 매수는 한 번 했어야 되는 겁니다. 양봉 한 번. 그죠? 여기든 한 번 하셔야 되는 거고 여기서도 이번에서 한 번 정도가 정상이다. 여기서 해줬으면 아주 좋을 거고 여기도 상관없는 구간이다라고 하면 평균 매수단가 조절은 그렇게 해 나가시면서 시간을 두고 가자.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보다 내년도 가이던스가 훨씬 더 좋다라는 점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목표가는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조금 길게 보고 가셔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석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요즘 상당히 안 좋죠. 가동률도 안 좋다고 하는 얘기 분명히 드렸고요. 그래도 낮은 구간에 있어서
체크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간에서 처음 이야기 드렸는데, 뭐 브레이브 하트 갖고 한 번씩 들어가 주시죠. 분할 매수 이제 두 번 정도 들어간 것이 그게 정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동이나 코리아 서킷이나 제가 볼 땐 비슷비슷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대하는 건 방전환이 나오는 이런 모습이 한 번은 꼭 나온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기다려 보시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선반영이니까 실제로다가 이 회사가 실적이 나오는 것들은 내년도들이 다 좋다고 해요. 이쪽 인세아르 기판 쪽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 앞단에서 선반영하는 그 모습을 기다리고 하는 겁니다. 사실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들은 그 크로스 이렇게 쭉 치고 올라오는 요거 한번 노리고 들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현재로선 지금 전체적인 실적이나 내용으로 봤을 땐 그런 게 가장 어울리지 않나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시면서 너무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오버행 떨어진 이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유상증자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가 오버행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럴 이유도 충분한데, 일단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이 구간에서는 매물이 많지 않습니다. 유통주식술에 매물이 나올 만한 구간, 큰 악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별로 없다. 근데 오늘 나름 소식이 괜찮게 나오긴 했었어요. 최근에.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체크해 보면 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 구간은 어디서 바닥을 좀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좀 움직여야 돼요. CX에 관련된 분야가 움직여야 되는데 실제로 제가 뉴스를 며칠 전에 이야기 드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 이쪽에다 납품을 하는 과정을 갖다 한 달을 연기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큰 문제가 아니고 네오셈 같은 경우도 그것 때문에 며칠 전에 한 3% 정도 조정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GX에 관련된 내용들이 같이 있으니까 연동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뭐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뭐 이런 것들 다 조금씩만 기다려 주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모멘텀이 들어오는 자리이긴 한데 약간 한 달 정도 지연됐다. 그러나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유는 인즉슨 뭐 시점이나 내용, 생산 일정 이런 것들이 아마 체크가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번 달부터 납품을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7월부터 진행이 될 거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지금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점 체크해 보시면서 그러면서 같이 테마가 형성이 되는데 목표가 높지 않습니다. 이 케이스는 그렇게까지만 보고 가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사실 뭐 2만 원에서 3만 원 보는 것도 작은 건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난 거예요, 이거 사실은요. 그래서 낮게 본다 하더라도 여기 요 구간이니까 너무 뭐 우리가 이 구간에서 많이 움직인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분할 매수 잘 해주고 가면 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양 국내 파운드리 이 부분 때문에 DB 하이텍이 좀 움직였습니다. 자, 그 내용들도 기본적인 내용은 삼성전자에서 SOC 차량용 SOC죠. 요거 생산하고 두산 테슬라는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다음에 SK 키파운드리에서는 BMIC 요거 생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뭐 이런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DB 하이텍도 또 진행에 대한 요소 또 실사가 나온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중국에서 일단은 OEM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 그런 회사들이 와가지고 한번 체크를 하고 왔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주가가 빵 뛰어버렸네요. 사실 저도 그런 거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중국향 매출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크게 기대해 볼 만한 게 없긴 사실이거든요. 인터뷰 내용이 좀 있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전자신문 미디어 디일의 내용을 갖다 참조했습니다. 여기 인터뷰 내용 쭉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 화면 멈춰놓고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뉴스로 올라간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뉴스로 올라간 거 항상 뭐 한다? 원점, 타격으로 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동사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대략 중국 경기 좋아지면서 좀 주문이 좀 늘 거야 라는 부분들 생각하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들인데 그게 뭐 테슬라 향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하필 딱 우리가 걸려든 게 테슬라 향이어서 쭉 수익을 좀 많이 냈는데 테슬라향 진행되는 게 일단 10월 달 정도 돼야지 확정이 되는 것들이니까 지금부터 10월 달까지 가는 과정에서 글쎄요. 제가 볼 땐 주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야 된다. 7, 8, 9. 야, 3달 동안 아무것도 없은 가동률은 근데 전반기에도 70%였는데 이제 뭐 70, 한 5%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아주 호황적인 건 아니고 주가의 하방은 막아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용들은 뭐 전체적으로 뭐 크게 뭐 우리가 체크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DBIT에 대한 기대감을 높게 갖고 가지 마셔라. 이미 물린 분이 계시다 한다고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채널에서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럴 이유는 없긴 하겠지만 제가 매도 시그널까지 다 이야기 드렸던 내용이라서 목표가 도달됐습니다라고도 이야기 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잘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차트를 좀 보면 생각해 보면 하나 우리가 또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보면 이렇게 역배열로 가다가 예, 이동평균선 역크로스 나오는 그 골든 크로스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무조건 예,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익 실현을 진행을 해야죠. 목표가가 진짜 정확하게 도달되지 않았습니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조금 거만함을 좀 떨어볼까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거 다시 어떻게 돼요?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62동 평균선 이 정도 라인이 원점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업황이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 우리가 거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종목 원래 설명드릴 때 1년에 한 번은 꼭 수익을 준다라고 했는데 한 번 나왔잖아요. 두 번이 나올까 말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걸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10월 때까지는 없다라는 것들이죠. 다음에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면 테슬라 관련돼서 실사 다 마치고 확정이 될 가능성이 높대요라는 뉴스가 나면 한 번 정도도 올라갈 텐데 그때쯤 되면 10월 아니겠습니까? 10월까지 이 종목을 갖다 우리가 바라볼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같은 경우는 거의 한 50% 올라갔다가 수익 내고 나왔으니까 그 점은 너무 이제 미련 갖지 말고 DB 하이텍을 갖다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약간 길게 보고 가는 관점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 전부 다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또 기관 매수가 또 들어와서 확 덤벼주고 땡겨주고 나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럴 만한 환경은 나타날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거티브한 의견을 내냐고요? 그게 아니라 실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체크해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맨 앞에 있는 에코앤드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고 매수 포인트. 저는 항상 매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수를 언제 하는지에 따라 수익률도 달라지고 우리가 보유하는 기간이나 고통도 달라집니다. 오히려 매수는 천천히 늦게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내가 원하는 가격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항상 알람을 걸어두고 모니터링하는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하시면 도움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에서 회전율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본인의 평균 수익률. 요즘 최근에 제가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드리고 있는데 자, 우리가 주식을 대주주로서 보유하려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저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성향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좀 여담이긴 한데요. 미국 주식 할 때 한 종목을 매수하면 그 종목 같은 경우는 보통 장기 포지션으로 가져가는 거 맞죠? 저 같은 경우도 보통 투자를 하면 애플을 보유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를 보유했어요. 그거 줘서 저도 보유한 지가 10년이 다 돼가기도 하고요. 비자나 마스터카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예 자체가, 물량 자체가 장기 포지션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정말 10년, 5년 이렇게 장기 포지션 하고 가는 분들이 많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목적에 따라서 상당히 우리가 운영하는 방법이 달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투자 스타일 같은 경우는 나는 한 달짜리야. 그러면 정말로 매수 포인트 딱딱 들어온 것만 찍어서 매수하실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요. 그렇게 하기에는 일반인이 하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트렌드를 보고 구간으로 나눠서 가는 거죠. 머니케어 뉴스는 낮은 구간, 또 매수 구간, 또 적정한 우리가 매수 가격을 측정을 해서 매수할 수 있는 노력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정하게 많은 포트폴리오를 가져간다기보다는 10개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속해서 회전율을 높여가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 아카데미뿐만 아니라 오투정 다 모든 것들이 그런 쪽으로 진행하는 그런 채널이 바로 머니케어 뉴스 채널입니다. 채널의 회원의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좋은 주말 되시고요. 비 온다네요. 예.